안녕하세요. 광개토 태왕릉 비문 해설과 임나가라 위치, 인터넷 교보, 예스24,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 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해수면 높이와 갈석산이라는 제목으로 그 고대사 그 쟁점 중에 하나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사기 조선열전의 그 내용이 한 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전쟁의 과정을 거쳐서 뭐 한사군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그 사기 조선열전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요동이 나온다. 그래서 한무제가 위만조선과의 그 전쟁이 있었던 그 전쟁이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냐. 근데 그 조선열전의 내용 중에 요동이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고대 요동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그렇다면 고대 요동이 어디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요동반도하고는 다른 곳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지난 시간에 그 근거로 그 고대 문헌에 기록된 기록과 현재 요동반도 요하에 있는 그 지형이 고대 기록의 내용과 맞지 않는 지형이다. 그래서 고대 문헌에 나온 기록에서는 서고 동저형 지형으로서 그 요수가 동남쪽 발해로 흘러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서고 동저 지형에서 흐를 수 있는 강이 요수다. 그래서 요수의 동쪽이 요동이다. 그리고 요하라는 말은 요사에서부터 등장하는 말이다. 오늘날 요동반도에 있는 요하라는 단어는 요사를 기록한 요사에서부터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고대 요동이었던 요수의 동적인 요수라는 말이 나오는 조선열전의 사마천 사기의 조선열전의 요동은 오늘날 요동반도의 요하 동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연이어서 왜 해수면 높이와 이제 갈석산이라는 제목을 달았냐면요. 이제 사기 하봉기 사마천이 쓴 사기의 하봉기 중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태강지리지라는 책을 인용을 해서 주석을 단 표현이 나오는데, 태강지리지라는 책 자체는 오늘날 전해지지는 않지만 사기 하봉기에 주석을 달 때 인용을 해서 나타나는 책이에요. 인용된 책으로.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낙랑군을 설명하는 데에 이제 태강지리지라는 책을 인용을 해서 주석을 단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낙랑군 수성현 이렇게 나오죠. 낙랑군에는 수성현이 있는데, 낙랑군에 낙랑 수성현이 있는데 유갈석산, 거기에는 갈석산이 있고 장성소기야, 장성이 시작되는 기점이다.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는데 장성의 시발점이다. 이제 시작되는 기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동 지역 그 사마천 조선열전에 한무제가 위만조선하고 전쟁을 했던 그 지역이 요동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위만조선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한무제가 낙랑군을 설치를 했다. 근데 그 낙랑군을 설명하는 주석에 태강지리지라는 책을 인용을 해서 이런 문구가 써 있다란 얘기예요. 낙랑군에는 수성현이 있는데 거기에 갈석산이 있다. 장성의 기점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어딘지 이제 우리는 찾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한반도에 있는 황해도나 평양 근처에 낙랑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갈석산이 있는 곳이 낙랑군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오늘 드릴 말씀을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사기 조선열전에 요수의 동쪽, 요동이란 말이 나옵니다. 고대 요동 지역에 위만조선이 있었다는 거죠. 그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낙랑군을 설치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낙랑군에는 갈석산이 있다
라는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갈석산이 어디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주장을 해수면의 높이에 따라서 갈석산이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주장에 대해서 오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석산은 굉장히 유명한 산이에요. 이게 지금 하북성 노령현에 있는 갈석산인데, 이 갈석산, 아까 말씀드린 낙랑, 수성현, 유갈석산, 장성소기야라는 이 갈석산에는 9명의 황제가 올랐던 갈석산입니다. 이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진시황, 진이세 황제, 한무제, 너무나 유명한 조조, 진선제, 사마의, 북위의 문성제, 북제, 문선제, 수양제, 당태종이 다 이 갈석산에 올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랑군에 갈석산이 있는데 낙랑군이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다 9명이 갈석산에 오르기 위해서 한반도 북부 평양까지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완전히 코미디인 거예요. 그래서 낙랑군이 한반도 북부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갈석산에 올랐던 9명의 황제가 있었던, 이게 이제 바다에서 본 갈석산이에요. 이렇게 보이죠. 모든 고대 문헌에 따르면 갈석산은 바닷가에 있는 산입니다. 그런 문헌의 기록들을 이렇게 제가 쭉 써놨는데요. 갈석은 바닷가에 있는 산이다. 갈석, 이게 진한대 학자 공항국이 서경 우공편이라는 책에 붙인 주석입니다. 동해에 갈석산이 있다. 후한대 학자 허신이 설문에 쓴 말이에요. 이게 동쪽으로 갈석에 서서 창해를 바라보노라. 이게 조조가 창해를 바라보면서 쓴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동쪽으로 갈석에 임해서 창해를 바라본다. 갈석산 위에 서면 바다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멀리 바다가. 갈석은 바닷가의 산이다. 동진의 곽박이 산해경 주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시황 한무제가 모두 거기에 오른 적이 있다. 한무제는 거기에 올라 거대한 바다를 바라보고 그 돌을 여기에 새겼다. 북위의 역도원이 수경주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갈석산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석산이 하북성 노령현의 갈석산이다. 여기 있으면 이렇게 바다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근이 이게 요수고요. 나나가 요수고 이 요수의 동쪽이 요동이었고 여기 요동 지역에 낙랑군을 비롯한 한사군이 있었다.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물리치고 한사군을 설치한 지역은 이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이 말고 해수면의 높이가 고대에는 높았기 때문에 하북성 노령현 요 지역이거든요. 여기 갈색산. 여기가 다 바닷속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고대 요동 지역이 하북성 노령현인 이 지역이 아니라 여기 다 이제 노령현에 나오는 여기에 노령현에 있는 갈석산도 그 문헌에 나오는 갈석산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여기 제가 노란 선으로 이렇게 쳐졌는데 여기까지 바닷물이 다 들어와 있었다란 얘기예요. 고대에는 다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거는 하북성 보종시에 여기에 낭하산이 있습니다. 이 낭하산이 고대의 갈석산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낙랑군도 여기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해서 과연 그런가, 이게 맞는 주장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고대의 그 해수면 높이가 높아서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을 발표를 한 논문이 있어요. 이 해수면 변화에 대해서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황하의 흐름, 황하가 오늘날처럼 황하가 흘렀던 게 아니라 황하의 흐름이 여러 차례 변했다라는 거예요. 황하의 흐름이 변하면서 이제 해수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논문이 있습니다. Anthropocene Archaeology of the Yellow River라는 이 논문이 있는데 황하의 인류세 고고학이라는 논문이에요. 이 논문 요거 그대로 치시면 그 구글에서 요거 치시면은 그대로 찾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논문 내용 중에 이런 지도가 나옵니다. 이 지도가 보면 이제 해안선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알 수 있는 지도예요. 근데 이 논문에 근거해서
고대의 해수면이 높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때에 이분들이 논문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해수면의 변화가 어떤 시기에 따라서, 시기의 변화에 따라서 기록이 돼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라고 얘기를 하면 BC 뭐 2000년 전인지, BC 그러니까 서기전 뭐 600년대인지, 서기전 200년대인지, 서기전 2000년대인지, 그거 다 포함하는 거라서 시기를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기를 특정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시기가 특정돼서 나옵니다. 이 논문을 보면 이 왼쪽에는 시기에 대해서 나오고 오른쪽에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은 마구잡이로 고대에는 해수면이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파북성 노령원의 갈석산이 문헌에 나오는 갈석산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옆에 시기가 나와 있거든요. 연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A라는 선을 보면 이게 A라는 선이 황하의 흐름 지류예요. 황하의 흐름이 A라는 선이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여기 점점점이 있죠. 이 점점점이 해안선입니다. 그러니까 A로 흐를 때는 해안선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돼 있다. A라는 황하의 흐름에 연결된 점점점이 해안선입니다. 해안선이 여기까지였다는 거죠. 근데 이때가 시기가 언제냐면 BC 2278년까지라는 얘기예요. 이 흐름이. 그리고 해안선의 점점점이 여기 BC 2278년까지가 요 해안선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B를 가서 보면 B가 여기 있죠. B. 이게 B라는 황하의 흐름입니다. 이 B라는 황하의 흐름은 BC 2278년 이후 BC 602년까지가 이 B라는 황하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 B의 흐름에 의하면 여기에 연결된 해안선 점점점이 여기입니다. A로 흐를 때보다 B로 흐를 때 해안선이 더 바다 쪽으로 밀려나 있죠. 보이시죠? A가 제일 많이, A로 흐를 때의 해안선이 제일 많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 황하가 B로 흐를 때는 그거보다 더 바다 쪽으로 밀려난 겁니다. 이 점점점 해안선이. 그 다음에 C를 보면은요, 이게 이 C의 황하의 흐름입니다. C의 황하의 흐름을 보면 이 C의 황하의 흐름에 연결된 해안선은 이겁니다. 그거 B 때는 여기가 점점점 요거가 해안선이었는데 황하가 C로 흐르면 여기가 됩니다. 이 마지막 점점점이 마지막 점점점 해안선, 이 동그라미에 의하면 5번, 8번, 7, 5, 6, 7, 8 여기에 해당되는 해안선입니다. 그러니까 B로 흐를 때보다 C로 흐를 때가 훨씬 더 바다 쪽으로 나간 게 되죠. 그러니까 점점점 더 바다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해안선이. 물이 점점 바다 쪽으로 바깥으로 빠지는 겁니다. 제일 높을 때가 언제냐면 A로 흐를 때인데 이때가 BC 2278년이에요. 그럼 봅시다.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A로 흐를 때의 해수면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BC 2278년에 끝납니다. 이게 A로 흐를 때고 이게 파란색이 점점점 제일 안쪽에 있는 해안선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B선을 봅시다. B선은 A의 해수면보다 더 바다 쪽으로 나갑니다. B는 2278년에서 BC 602년까지예요. B의 흐름과 연결된 거는 이거 연두색입니다. 이 연두색 해안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란색 해안선일 때보다 연두색 해안선이 더 바다 쪽으로 밀려갔죠. 그 다음에 C선으로 흐를 때입니다. C선으로 흐를 때는 B선의 해수면보다 더 바깥쪽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BC 602년부터 AD 15년까지예요. 그게 마지막의 해수면입니다. 이 분홍색 C가 이거거든요. 이 분홍색 해안선입니다. 이게 맨 바깥에는 이게 오늘날 해안선이고요. 이 분홍색이 BC 602년부터 AD 15년까지의 해안선인 거예요. 이렇게 밀려난 거예요. 그렇다면 위만조선이 언제 있었습니까? 한무제와 위만조선 간의 전쟁이 언제 있었어요? 위만조선은 BC 195년에 성립을 해서 BC 108년에 한무제로부터 멸망당하고 여기에 한사군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만조선이 있었던 자리는 어느 시대에 해당하냐면 이
C선에 해당하는 거예요. 3번. 그리고 해수면 해안선이 이렇게 바깥까지 밀려났을 때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대에 해수면이 높아가지고 계속 한무제 시대, 진한 춘추 전국 시대를 지나서 진나라가 통일하고 한나라가 이어받을 때까지 계속 해수면이 그렇게 높게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밀려났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해수면이 높게 있었던 시기가 BC 2278년에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제가 동그라미를 해놨죠. 여기가 보정시입니다. 제가 위도상으로 좌표를 찍어서, 그리고 여기 빨간 점 보이시죠? 이게 그 낭하산입니다. 그래서 보정시에 낙랑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낭하산이 갈석산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그리고 해수면이 높았기 때문에 여기가 다 아까 말씀드린 하북성, 노령현의 갈석산까지 다 물에 잠겨 있었다라고 주장하시는 건 잘못되고 완벽하게 틀린 주장이세요. 이 논문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시고 연대에 맞춰서 생각을 비교를 안 해보시고 그냥 마구잡이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A라는 황하 지류가 흐를 때, A로 흐를 때, 황하가 A로 흐를 때의 해안선과 B로 흐를 때의 해안선과 C로 흐를 때의 해안선이 연대가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대를 보고 말씀을 하셔야죠. 연대를. 그리고 계속해서 그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가장 이제 BC 2278년에 가장 안쪽으로 해수면이 가장 많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가 계속, 그럼 춘추전국 시대, 진한 시대까지 계속 이어졌다면 춘추전국 시대하고 진한 시대는 여기가 다 바닷속이었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에서 유물유적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여기서 지금 유물유적이 진한 시대 유물유적, 춘추전국 시대 유물유적 다 나옵니다. 춘추전국 시대랑 진한 시대에 여기가 바닷속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여기가 바닷속이었던 거는 언제 끝나냐면 서기전 2278년에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지금의 바닷가 쪽으로 해수면이 계속 밀려 나간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해안선이 이건데요. 현재 해안선하고 진나라 한나라 때하고 해안선은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지금 해안선으로부터 대략 3-4m 정도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을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의 연대와 공간을 일치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연대 무시하고 공간 무시하고 어떤 연대에 어떤 공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냐는 같이 가는 거예요. 계속 바닷물이 계속 높은 상태로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빠진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래서 BC 2278년에 제일 해수면이 높았던 시기고, 그 다음에 한나라가 들어오죠. BC 2070년부터 1600년. 이때부터는 한나라 유적이 다 발견이 돼요, 지금. 여기가 다 바닷속이었다라고 주장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여기 해수면이 계속 높이 올라와 있으면 한나라가 바닷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한나라 유적이 나오잖아요. 상나라 유적도 나오고 주나라 유적도 나옵니다.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해수면이 고대에 높았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건 완전히 얼토당토한 황당무계한 주장이 되는 겁니다. 자, B선은 그래서 A선은 A라는 황하로 흐를 때 점점점이라는 이게 제일 해수면이 높이 올라왔었던 시기고요. 그 다음에 B선은 BC 2278년부터 BC 602년까지예요. 이때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그때 한나라가 있었고 상나라가 있었고, 이 B선 요 연두색이 해안선이에요. B로 흐를 때, 황하가 B로 흐를 때 이 연두석이 해안선인 겁니다. 이 해안선일 때가 한나라, 상나라, 주나라, 춘추전국 시대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BC 602년부터 AD 15년까지는 이 마지막 해안선입니다. 이 분홍색 마지막 해안선이 C선입니다. 이때는 이미 춘추시대 BC 602년 이후부터니까 여기 춘추시대 중간부터는 다 여기 마지막 해안선인 겁니다. 춘추시대가 BC 770년부터잖아요. 근데 이 해안선은 BC 602년부터니까 춘추시대
BC 602년 이후부터는 이 마지막 해안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해수면이 높았기 때문에 라고 주장하시면서 보종시까지 다 물에 차 있고 갈석산은 바닷가에 있는 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낭하산 앞까지 바닷물이 올라와 있었고 9명의 황제가 낭하산을 올라서 그게 갈석산이고 그 갈석산에 9명의 황제가 올라서 여기까지 바닷물이 올라왔기 때문에 바다가 보였다라는 말은 순전히 망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빨간색 원이 보정시예요. 보정시 좌표는 북위 38도에서 39도고 동경 113에서 116입니다. 제가 여기서 찾아서 표시를 한 거고요. 낭하산 좌표는 북위 39도에서 동경 15도에 이게 낭하산이에요. 그럼 낭하산에 올라서 낭하산이 갈석산이라면 낭하산에 9명의 황제가 올랐는데 그 갈석산에 낭하산에 올라서 바라보니 바다가 보였다. 그래서 보정시까지 다 바닷물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춘추전국시대, 하상주, 춘추전국시대, 진한이 다 물속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황당한 얘기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A에 이어지는 해안선은 이 여기까지 해안선이 요 A까지 이 A까지 해안선이 A라는 황하로 흘렀을 때에 이게 해안선인데 여기까지 현재 해안선보다 이만큼 높아지려면 23m가 높아져야 돼요. 23m가. 그럼 여기까지 계속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거는 여기까지 낭하산 앞까지 다 바닷물로 뒤덮여 있어서 그 이후에 하상주, 춘추시대, 진한시대가 다 바닷물 속에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킬 때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해수면이 높이 올라왔을 때인 그러니까 현재 해수면보다 23m가 높은 이 A 해안선 수준까지 높아졌을 때의 시기는 서기전 2278년에 끝났다. 그 이후로는 해안선이 계속 바다 쪽으로 밀려 나갔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대의 마지막 해안선은 이 분홍색 이거 C로 흐를 때 이 분홍색 해안선이다. 현재하고의 차이가 3, 4m 정도밖에 나지 않는 그 정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 정도의 해안선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정시에 낙랑군이 있었고 보정시에 있는 낭하산이 갈석산이라는 주장은 그래서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23m가 높아지면 여기가 보정시예요. 해수면이 23m가 높아지면 이건 평양입니다. 평양도 바닷물 속에 있었던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23m, 현재보다 23m가 높았던 시기는 서기전 2200년대였다라는 거, 그때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계속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진한시대가 모두 바닷속에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현재 하상주 시대 이외에 춘추 전국시대, 진한시대 유물 유적이 다 발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얼토당토한 주장을 하시면 안 되고 또한 평양도 다 23m가 높아져 있었을 시대에는 그 시대에는 BC 2278년 그때에는 평양도 바닷속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때는 유물유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계속 바닷물이 빠졌기 때문에 평양 지역에서는 그 고대 선사시대 때 유물유적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해수면 관련돼서 고대에는 바닷물이 높았기 때문에 라고 마구잡이로 주장하시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 고대사 연구를 엉뚱하게 무슨 지구 평평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망상 쪽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연구자들은 그 문헌과 유적과 그 다음에 현대에 연구되고 있는 논문들과 이런 걸 다 교차 검증해 가면서 연구를 하는데 그런 연구를 다 도외시하시고 무시하시고 마구잡이로 오셔가지고 고대에는 바닷물이 높아서 그거 다 바닷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웃음거리가 되고요. 망상병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사기 조선열전에 요수의 동쪽 요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대 요동 지역에 위만조선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에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그 지역, 그 전쟁을 얘기한 게 사마천이 쓴 사기의 조선열전인데 거기에 요동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래서 고대 요동 지역에 위만조선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고대 요동 지역에 한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런데 그 한사군 중에 낙랑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낙랑군에 갈석산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문헌 기록이 있습니다. 낙랑군에는 수성현이 있는데 갈석산이 있고 장성이 기점이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조조가 갈석산에 올라서 창해를 바라보고 노래를 부른 시가 있습니다. 관창해라는 시. 그 갈석산이 한반도 북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엉뚱한 주장을 하시는 보정시의 낭하산이 갈석산이라고 주장하시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 갈석산은 하북성 노령현에 있는 이 갈석산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그 말씀은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고대 요동 지역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한가위, 즐거운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